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중산층과 남자라는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 다르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은 통계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실험이라는 것은 조개와 고릴라라는 말을 합쳐서 조릴라라는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릴라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조릴라는 아름답다. 조릴라는 위험하다. 조릴라는 맛있다.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문장들은 심지어 틀리지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릴라는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문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릴라는 무식하게 생겼지 뭐가 멋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릴라는 멋있다 라고 말을 하면 뭔가 복잡하죠. 뭔가 이게 틀리지도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전형적인 구성원을 말할 수 없을 때 그 집단의 이름은 일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고릴라하고 조개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집단을 합쳐서 조릴라라고 부르고 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쓸 수가 없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보다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통 시그널과 노이즈의 형태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시그널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보는 것 뿐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죠. 그건 노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성의 위치를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 번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씩 다른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성의 위치가 하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측정값들 사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없애야 하는 노이즈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본질주의라고 불리는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의 고양이들은 이데아 고양이의 불완전한 복제라는 것이고 현실의 말들은 이데아 말의 불완전한 복제라는 거지요.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철학자들만 하는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기본적으로 본질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본질이 애매한 말들을 만들게 되면 그런 말들은 일상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산층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소위 롱테일 분포라고 불리는 그런 분포를 가집니다. 롱테일 분포라는 것은 평균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들이 중요하게 존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값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아까 가우스 분포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우스 분포에서는 평균이 의미를 가지고 꼬리는 존재하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롱테일 분포에서는 꼬리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가가 파는 책의 수나 유튜브 컨텐츠의 클릭 수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32억 회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유튜브 컨텐츠 하나고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컨텐츠나 다른 많은 컨텐츠들도 그저 유튜브 컨텐츠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튜브 컨텐츠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현대 기술 발전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공하게 만드는 일을 자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한 문장으로 해보자면 사람은 자꾸 가우스 분포식으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롱테일 분포가 흔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다니엘 카네만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이며 보통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세상에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 통계적인 계산을 잘 못한다. 근데 더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통계적인 계산을 잘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 나는 수학을 잘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통계적인 계산을 잘 못하는 것은 거의 타고난 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 카네만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뮬러-라이어 착시라는 건데요. 뮬러-라이어 착시라는 것은 같은 길이의 직선의 양쪽에 화살표를 다른 방향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같은 길이의 선인데도 어떤 선은 짧게, 어떤 선은 길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점선을 붙이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같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 카네만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점선을 보게 되면 그것이 같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뮬러-라이어 착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비록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를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생각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세상에 롱테일 분포가 많아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가우스 분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카네만은 통계학과 교수나 자신의 예를 듭니다. 통계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계를 잘하겠죠. 통계 계산을 잘할 것이고 다니엘 카네만 자신의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인지적 오류를 범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과 교수나 자기 자신도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는 힌트를 주지 않으면 똑같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여자, 한국인, 전라도 사람, 화이트 컬러, 학생, 어른, 직장, 부자, 지식인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말들이라는 게 모두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던가 우리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의미가 어느 경우든 하나도 없진 않습니다. 의미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특히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집단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서로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100만 가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0가지, 20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든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배타적으로, 즉 다른 집단과 싸우고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 같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다양성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단어는 오해를 만들 뿐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럴 때 그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척이나 투쟁을 위해서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는 훨씬 더 작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2년에 미국에 있었던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라는 사람들이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잘랐습니다. 그때 그 선거구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괴물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게리의 이름과 전설상의 괴물이었던 살러맨더의 이름을 합쳐서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거구를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물론 게리맨더링을 해서 나온 어떤 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게리맨더링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려 깊지 못하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선을 긋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용어를 가지고 철저하게 사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을 몇 줄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용어들을 쓰게 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전형적인 존재라는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단어를 쓰자. 셋째로, 되도록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말은 쓰지 말자. 우리들은 중산층이고 남자인 동시에 중산층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척이나 투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말들을 써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